지난 6월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 공동대표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순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현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달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9분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죠.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분이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첫 의제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지난 14년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이 8번째 법안이 되어지는 거죠. 예.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연대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연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이게 정말 우려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몇 분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견을 결집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신학적 학회들이 있는데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개혁 신학회가 있고 한국 개혁 신학회 이제 회장님이 유은선 교수님이세요. 그다음에 한국 장로교 신학회가 있어서 안명준 교수님이 회장이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교수님들이 합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결집하자.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같이 서명을 받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이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번에 일이 이제 1차적인 일인데 앞으로 공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들이 같이 의견을 발표하는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져서 이번에 이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따 얘기할 텐데요. 네네.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기독교 기관, 기독교 기관 어디든지 마찬가지고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독교 기관 안에 어떤 분이 나는 동성애를 주장한다 또는 실천한다라고 해도 그분이 기독교 기관 내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기관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관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언론 매체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매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상에 있어서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엄표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에 의하면 매 5년마다 국가기관이 지금 이 법안에 근거하여서 계속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게 되어진 거죠. 따라서 이 법안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이 되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 전체를 개조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법안이 되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문제는
이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분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상태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또 대학 이후에 가는 뭐 신학교라든지 모든 교육기관에 있어서 예. 모든 성적 그 지향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긍정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식의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예.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른들이 볼 때는 외설적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을 널리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여가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예. 이 법안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남성, 여성 그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 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어서는 성을 31개, 젠더를 31개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받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성은 그렇게 다양한 거니까 그중에 너희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독교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장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분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을 그 학교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전체에 있어서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학교라고 되어지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성애도 있을 수 있고 네.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당한 것이다라고 교육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옛날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더 증폭되어지는 거죠. 예. 옛날에 소위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왔어요. 예. 70년대에서부터 하던 일인데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것도 있느냐? 예를 들자면 가정 그러면 되게 전통적으로 네. 부모님 있고 자녀 있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네. 아이들이 가정이라고 인식하죠. 예, 예. 근데 만일에 이런 법안을 따르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편견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여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남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그림도 보여주고 또 아이들 없이 남자, 여자 있는 가정도 보여줘서 가정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반편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입장을 공식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교수연대가 그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들, 예. 지금 6가지 요점들로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한 36개 학교에서 378분의 교수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전체를 개조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교육이 모든 성적 지향을 다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또 충고를 할 때에도 동성애는 잘못된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또 학교장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에 위반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해치는 결과를 나타낸다.
동성애자를 돕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가지 항목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성명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번 법안이 제정되는 걸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예. 건강한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신학교는 언제든지 가장 바람직한 신학을 이 세상에 제시하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지 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와 특히 기독교의 전체를 망가뜨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의도 가운데에서 예. 신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2가지 일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일반 대학 교수님들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4개 교회에서 710분의 교수님들이 의견을 합쳐서 같이 8월 31일 날짜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모임을 갖춰서 발제는 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온 사회를 향하여서 신학대학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입장을 지닌 입장을 우리들의 입장으로 제시해서 성도들과 국민들 전체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하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네. 누구든지 반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분들도 반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이 동성애자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반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공동대표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